안녕하세요. 미조형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후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평소 등산을 좋아하여 이곳저곳 산을 다니는 게 취미인데 취미 생활을 하다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보하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제가 강원도에 있는 산으로 혼자 등산을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웬만해서는 혼자서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꼈던 공포와 불안감은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지금도 후유 중인지 간혹 당시 일에 대해 꿈을 꾸곤 하는데요.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릴 때면 소름이 끼쳐 식은땀을 흘리곤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장인들도 그렇겠지만 회사에서 피곤한 업무가 많았던 터라 회사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 대인관계에도 피로감을 느끼던 차에 주말을 이용해서 처음 가보는 산을 혼자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고 나름대로 등산 경력도 꽤 되는 편이어서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생각 정리를 하고 싶을 때면 동네에 있는 산이나 저희 지역에 있는 산들을 등반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으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주말 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풀 겸 등산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 새벽이 되었고 차를 몰고 강원도 쪽으로 향했는데요. 새벽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참 맑고 좋았고 강원도 자연을 보니 떠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도착한 곳은 평소 블로그에서 눈여겨본 산이라는 산이었는데 검색을 해보면 명상이나 걷기 명소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커플들이 산책을 하거나 초보 등산가들이 자주 찾는 산이었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가 도착한 마을은 굉장히 작고 조용했습니다. 먼저 차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니 자그마한 여인숙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딱히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어서 여인숙 앞에 주차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인숙으로 들어가니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여인숙을 둘러보니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사람들이 여인숙은 잘하노니 그럴만했죠. 할머니는 제가 여인숙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시는지 앞만 보며 빗자루를 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불렀는데 할머니는 대답을 안 하셨고 조금 더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부르자 할머니는 제가 있는 입구 쪽을 바라보시더군요. 그런데 처음에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눈 한쪽이 빨갛게 변해 있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놀란 기색을 보일 수 없었고 이곳에 머무는 건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할머니에게 주위에 밥집이 있냐 물어보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성의 없는 말투로 마을 밖으로 조금 나가면 밥집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감사하다 인사를 건네고 여인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인숙에서 빠져나와서 마을을 걸었는데 마을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스 정류장 하나, 낡은 슈퍼 하나, 오래된 양철 지붕의 민가 몇 채만 있을 뿐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알아보니 숙소는 아까 본 여인숙 말고는 없었고 다시 여인숙으로 돌아가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 숙박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10,000원만 주고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자라며 이야기하셨고 저는 할머니 말대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풀고 차를 몰고 시내를 나가서 밥도 먹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벽 시간이고 처음 온 산이어서 입구를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블로그에 나온 것처럼 간판도 없었고 돌계단 옆에 손으로 쓴 듯한 표지판에 산둘레길이라는 글씨만 적혀 있었는데 언제 쓴 건지 글씨는 발에 있더군요. 산을 오르다 보니 바람도 선선했고 초입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으며 새벽이어서 그런지 새 소리와 바람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일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스르 사라지는 느낌이었고 땀이 흐를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정도를 올라가니 작은 쉼터 같은 곳이 나왔습니다. 나무로 된 오래되어 보이는 의자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곳에 앉아서 새벽녘이 트는 걸 기다리며 가져온 간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싸온 간식을 먹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한 30분쯤 더 올라가다가 갈림길을 만났는데요. 왼쪽은 완만한 오르막으로 이어졌고 오른쪽은 좁고 험한 길이었지만 어렴풋이 아까 사람이 올라간 발자국 같은 게 보였습니다. 새벽이어서 이슬이 많이 맺혀서 흙바닥이 살짝 촉촉해져 있었거든요. 문제는 오른쪽 길 쪽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었습니다.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알 수 없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뭇잎 소리인가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 뒤에서 사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뒤따라 걷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멈췄고 소리도 멈췄습니다. 다시 한 발 내딛자 또 사각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뒤를 황급히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조금 빠르게 산을 올랐는데요. 이상한 건 제가 지나온 길을 또다시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산길을 따라 걸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길이 사라지고 나무만 가득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발자국조차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갑자기 귀 안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한순간에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화면엔 서비스 없음, GPS는 정확한 위치를 잡지 못하고 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산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진정하려 했지만 주변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어두웠고 휴대폰 시계도 영향을 받는지 제가 아까 숙소에서 출발한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쿵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차갑고 말라붙은 나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갈라지는 소리로 웃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순간 저는 거의 반미친 사람처럼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어디로 뛰는지도 몰랐고 발이 엉키고 가시에 찔리고 얼굴도 나뭇가지에 긁혔지만 오직 살겠다는 생각 하나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낡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녹이 쓸어 있었지만 사람의 흔적이어서 저는 거기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천장에서 쥐가 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보다 밖에 있을 무언가가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들어오는 소리를 죽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낡은 컨테이너 안에 몸을 숨긴 채 거의 숨도 쉬지 않고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무언가가 숨을 죽이고 저를 노려보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켜봤지만 여전히 서비스 없음. 배터리도 20%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여기 있다간 이 상태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는 조심히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주위는 날이 밝지 않은 그대로 조용했고 벌레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아까 들렸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저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돌려봤지만 보이는 건 나무뿐이었는데요. 그런데 발밑의 낙엽 사이에서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나 뱀일 수도 있겠다 싶어 손전등을 비췄는데 사람 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 손이었어요. 흙과 낙엽 사이에서 희미하게 솟아있는 그 손가락은 저를 향해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손전등이고 뭐고 다 떨어뜨리고 미친 듯이 아래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몰랐고 나뭇가지에 긁히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친지 모르겠지만 도와달라 살려달라며 목이 찢어질 만큼 외치며 한참을 뛰었습니다. 분명 같은 방향으로 계속 뛰고 있었는데 아직은 나무와 풍경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떤 구역 안에 갇힌 듯 아무리 달려도 같은 길을 맴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눈앞으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한 마리의 까마귀였는데 목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이상한 모습이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는 울듯이 나가고 싶다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랜턴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산악 구조대원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어버렸습니다. 구조대 말로는 제가 실종 신고된 시점이 무려 36시간 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새벽에 산에 들어간 기억밖에 없는데 하루 반나절 이상이 지났다는 거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멈춰있던 그 새벽 5시라는 시간은 더 이상 단순한 전파 오류나 산속 특이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더 기이한 건 구조대가 GPS 신호를 추적해 도달한 그 지역엔 컨테이너 같은 건물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장소에는 사람이 오기 힘든 급경사의 낙엽 언덕이 펼쳐져 있을 뿐 제가 말한 컨테이너 박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산에 오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썩은 듯 말라붙은 손가락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난을 겪는 것도 힘든데 저런 일을 겪었다니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